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관계 나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던 친구였습니다. 사소한 일도 공유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떠올리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변화입니다. 답장이 조금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5분 안에 오던 답장이 어느 순간 몇 시간 뒤에 옵니다. 그래도 이해합니다. 바쁘겠지. 요즘 정신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연락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 연락 빈도보다 더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나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 보였는데,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야만 이어지고, 제가 말을 꺼내야만 반응이 옵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만 노력하고 있구나. 두 번째 신호는 약속입니다.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이 말이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되는 건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손절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활발합니다. 웃고 장난치고 리액션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용합니다. 제가 따로 연락하면 답은 오지만 짧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속마음을 나누던 시간이 없어집니다. 관계의 깊이가 얕아지는 순간입니다. 이건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점점 멀어집니다. 네 번째는 공감의 부재입니다. 예전에는 그건 내가 힘들었겠다. 진짜 속상했겠다. 이렇게 제 감정을 먼저 이해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그래. 어쩔 수 없지. 짧은 말로 끝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게 사라진다는 건 이미 마음의 거리가 생겼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정적인 말입니다. 요즘 좀 바빠. 이 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바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에게만 바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시간은 있고 다른 약속은 잡히는데 저와의 약속만 계속 미뤄집니다. 그때 느끼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이건 굉장히 씁쓸한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더 연락하고, 더 맞춰주고,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혼자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꼭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관심사가 변하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게 꼭 배신은 아닙니다. 어쩌면 서로의 시기가 달라진 걸지도 모릅니다. 정말 손절인지 아니면 잠시 멀어진 건지는 시간이 알려줍니다. 붙잡지 않아도 돌아오는 관계는 진짜입니다. 붙잡아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이 관계에서 행복한지, 혹시 여러분도 이 신호들 중 몇 가지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연의 시간이 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은 또 다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멀어지는 관계 하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붙잡혀야 할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니까요. 이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되셨나요?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연락 빈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